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과 함께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별일 없으셨어요? 아니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예. 어제부터죠. 우리 저희가 화요일이니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토요일부터 하던데요? 아, 토요일부터 했죠. 나도 월요일부터인 줄 알고 주말에 나가 놀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 예. 그랬죠. 저는 그냥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이제 집에만 주로 있다 보니까 체감을 못 하고 네. 월요일 약속. 주중에 너무 빡시게 놀다 보니까 주말에는 또 가정에 충실하셔야죠. 빡시게 노는 게 뭐예요? 제가 노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냐면 저는 평소에 8시 반에 끝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누군가 저녁을 먹으면 9시를 훌쩍이네. 9시를 넘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도착하는 시간이 9시를 넘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약속, 어제 약속 다 취소를 해서 저는 이제 어제부터 좀 실감이 됐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받은 메일 중에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어떠냐 보면 진짜로 이게 과학적인지는 잘 모르겠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영업자분들은 너무 타격이 심하고 너무 타격이 심하죠. 나는 코로나 확진자가 어떤 식으로 줄어서 병원이 조금 낮은 환자가 적고 병원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기를 바라는 의학 전문기자. 저는 그러니까 의료계 쪽에 서서 백신도 부추기고 백신 접종 부추기고 3차 부스터샷 부추기고 어린이 접종도 부추기고 있어요. 그렇게 부추기는 기자마저도 거리두기를 보면 그냥 자영업자 분들의 말씀을 한마디도 반론을 못 제기하겠어요. 정말 효과라도 있으면 그런 희생이 의미라도 있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빚도 저 경제 기자 아니에요. 근데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하는 그 대출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의 마감 시간이 올해 연말과 내년 초까지래요. 그거 그러니까 연말에 열심히 만회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갚아야 되는 심정. 예?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거, 인건비 못했던 거, 못 줬던 거 이런 것들 좀 그래도 조금이나마 회복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분들 그걸려고 인원까지 더 뽑았잖아요. 그런데 저희 SBS 뉴스에 등장한 사례 보지만 4명을 고용했는데 2명을 그냥 내보낸. 그래야 됐겠네요. 술과 음식 잔뜩 준비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은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확진자, 위중증자가 정말로 그분들이 밤 10시, 11시에 이자카야에서 감성 포차에서 술 드셔서 감염됐는지. 예? 아이고야. 그런데 자영업자들 진짜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가혹해요. 병원이 힘든 건 알겠어요. 병원이 힘든 게 자영업자 탓은 아니라고요. 네, 교수님들 양복 입고 맨날 TV에 나와서 세미나에 나와서 월급 한 푼도 안 깎이고 오히려 돈 많이 벌고 계신 교수님들 자영업자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들과 같은 의료계거든요. 저도 전문의고 저도 의학박사, 저도 의대 나오고 그랬는데 정말로 병원이 힘들고 코로나가 힘들고 하는 건 맞는데 그게 진짜 자영업자 탓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이 12월 달부터 이동량이 줄었어요. 심지어는 지난 주말 새 어땠는지 아세요? 어땠어요? 혹시 이번 주에 환자 수 꺾이면 어떡하지? 그 걱정했어요. 왜냐면 그러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그거 보여요. 지금. 근데 물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빨라서 안심할 수 없지만 이제는 통제하는 시간. 당신이 의대 교수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막 말하는 자영업자의 숨을 조기는 당신의 발언은 의대 교수답지 업데이트도 안 됐어요. 일단 지금 예측 이런 것들도 이동통신량도 못 봤잖아요. 안 보고 데이터 수집 공부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냥 무엇 때문인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떠드시기에는 너무 사안이 한가롭죠. 전 여전히 그렇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 사망자 높아가는 거 위험해요. 네. 그런데 아무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펄펄 끓는 막 환자가 있어요. 네. 지금 막 아파요. 네. 아프다 아무 약이나 쓰나요? 음. 예? 초과삼간에 벼가 있어요. 그리고 초과삼간 불태우나요?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지 지금 1년인데 지금 1년 저는 지금도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선택 뭐 정부가 결정했으니까 가요. 그런데 지금 역시 여전히 저희 SBS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고스란히 뭐 영업정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대기업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 하나도 없어요. 대학 하나도 없어요. 대학 교수들도 다 다니잖아요. 자영업자만 아니 대학 병원에서 교수 이런 사람들 많이 가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도 절반하고 재택근무 하든가요. 근데 물론 그건 아니에요. 무너지니까. 네. 그러면 안 돼요. 거기는 최후의 우리의 그 완전 적이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걸 좀 나눌 수 있고 조금 과학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저는 지금의 영업시간 단축, 이 연말연시 황금 같은 거에 톡해놓고 60대 분들이 홍대 가서 술 드시겠냐고요. 그 우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하다가 풀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재차 시행되는 그 사이에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전에 분명히 어떤 부당한 부분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왜 그새 고민이나 이런 어떤 개선 수정하는 여부 전혀 없고 그대로 그냥 반복하는 거죠? 이 뭐 정부 제도가? 입장에서는 네. 그렇겠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네.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저는 정부께 뭐 저는 지금 이번 정부가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정부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네. 잘한 것도 있어요. 뭐 잘못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3차 접종 어쨌든 3개월 백신 효과가 3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 빨리 간파해서 어쨌든 노인 요양원에 빠르게 3차 접종한 거는 저는 분명히 성과라고 봐요. 네. 그런 부분은. 네. 그리고 어쨌든 백신 저항성 되게 많은 높은데도 우리 3차 접종 우리 국민 1,000만 명 넘게 접종해 주셨거든요. 네. 아니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늦게 했는데 벌써 20몇 % 정도 네. 됐던데. 저는 예. 뭐냐면 우리 국민들 잘해요. 진짜 일부 전문가들만 잘하면 돼요. 예? 나불나불거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불나불거리는 일부 전문가들만 되는데 제가 정부에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가의 다양성, 정말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 언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자들도 이제는 진짜 실력 있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따고 방향을 듣고 기사를 써야지 전화 잘 받아준다고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한다고 하는 그런 거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상황이 빨리 나아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역 자영업자를 죽이는 자영업자를 탓하는 이거는 정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우리가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 국민의 자발적으로 우리 외출 안 한다 뭐 한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을 다 하실 수 있는 국민과 그런 판단을 다 할 수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하게 하겠다는 것을 그 충분한 근거 없이 거죠.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지금도 반대고 그 일선에서 하는 그런 저는 이제는 뭐라고 쓰냐 어용 교수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 어용 교수들의 말이 지금은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어용 교수들의 힘이 발휘되지 않으려면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하려면 이 거리두기 그렇죠. 9시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9시까지는 다 마음대로 해 이걸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60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머니 이제는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까지는 어머니 우리 안 찾아갈게요 있어요. 뭐 안 만나는 게 맞아요. 엄마도 최대한 외출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또 참 이게 안 그렇게 될 상황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럼요. 엄마 아빠 이렇게 애 봐줘야 될 사람이 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제는 어떤 지식인이라고 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함부로 난 의대 나왔어. 당신은 의대 못 나왔지. 나 코로나 나 알아. 나 감염 전문했어. 당신 감염 전문 아니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 시기는 저는 안 지났다고 봐요. 충분히. 우리가 정보를 드릴 수는 있겠죠. 감염 전공하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네. 하지만 그분이 행동을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하는 우리 저기 할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는 세계 어떤 전문가에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이게 제발 좀 빨리 그런 어용 교수들의 말이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으려면 진짜 우리 코로나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들로 지네 덕이라고 하겠죠. 국민들이 잘하신 건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프랑스, 영국 어제 제가 너무 화가 난 게 어떤 인간이 네. 알만한 인간이 우리나라를 프랑스와 비교해서 비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인스타에도 예, 올리셨던데 프랑스와 봤어요. 비교한 거. 네. 우리 프랑스 국민에 비해서 의료진이 물론이와 국민들 전혀 비난받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확진자는 물론이고 100만 명당 확진자입니다. 절대 숫자는 우리가 완전히 더 적고요. 사망자 적고요. OECD 헬스 데이터 2020년 거죠. 완전히 프랑스보다 웬만한 거 다 좋습니다. 함부로 데이터 없이 뭐 중증 환자 병상 뭐 우리가 민간 병원에 안 내놓는다는 거고 우리 전체를 비난하는 그런 작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상황 판단 못하고 그냥 무조건 남 탓이 무조건 국민 탓 무조건 저기 탓 민간 의료 탓 우리 국민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네. 지금도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 백신 맞는 거 봐요. 기인이 좋지만 맞는 게 답인가 보다 하고서 이게 어떤 굴욕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애들 맞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너무 존중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마치 왕따 하듯이 뭐 하듯이 처벌하는 거는 저는 처벌 규정은 저는 더 이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는 뭐냐면 저도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이 이렇게 막말하는 이유는 네. 그렇게 밀려 있는 분들이 이미 마지노선에 있다. 지금 그렇다면 뭐냐면 그 식당 주인은 그래도 어려워도 2명을 해고하고 그냥 2명을 어떻게든 뭐 목구멍에 풀칠할 수 있겠죠. 그 2명 해고당한 비정규직 그런 분,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통장에 잔고 또 500원 남아서 다니던 피자집 가게에 우리 딸 생일인데 피자 좀 한 판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편지 쓰겠죠.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어용 교수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국민의 삶을 안 보고 오로지 지네들의 삶만 보는 거예요. 지네들의 그냥 넥타이 차고 와이셔츠 메고 그냥 지들 9시까지 가고 TV에 나오고 조명 받고 이런 것만 신경 쓰는 그런 어용 교수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사는 식당들의 저는 그냥 금요일날 또 문자 메시지를 보고 펑펑 울었거든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주영진 선배 브리핑에 나와서 네. 이 얘기했더니 그 말 갖고 저 펑펑 울었대요. 예? 그래도 자기 얘기 들어준 자기 진짜 심정 알아준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전 그거 됐고 이거 내가 일단 전사가 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나쁜 놈들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지가 꼴리는 대로 말하는 이런 어용 교수 타이틀 달고 막 말하는 이런 자식들.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뭐냐면 우리 이겨내죠. 걔네들을 다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요. 코로나를 잡아야 돼요. 정말. 확진자는 좀 늘더라도 위중증 환자 좀 줄여서 이제 우리 좀만 줄이면 성적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정말.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 이 기간 올 겨울은 네. 3차 접종 맞으시고 네. 최대한 움직이지 마시고 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자고요. 그래서 어엿하게 이제 근데 이제 아무튼 그다음부터 제 전사가 될게요. 이게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서 잘해주신 거니까 맡기자고 저도 이제 막 소리치면서 외치면서 하려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정말 금요일날 어땠냐면 제가 네.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네? 뉴스를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그 문자를 확인하고 메일을 보는 순간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이제 정신을 우리가 가다듬고 한다면 이렇게 합시다. 예.
그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너무 빠르고 또 조만간 우리나라도 우세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확진자가 이제 많이 늘어날 텐데 네. 일단은 이제 사망자가 더 늘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한 번 더, 두 번 더 가지 않으라는 법은 없겠네요. 그렇죠. 예. 만약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너무 빠르니까 이거를 막는 방법은 지금 역학조사, 지금 PCR 택도 없어요. 정말 택도 없어요. 무증상일 때도 그거 되니까. 네. 델타도 이미 못 잡았는데 델타도 지금 현행 PCR 방법으로 그 방역 차단하는 게 1이에요. 1. 7일, 8일 중에 전파력 있는 8일 중에 1일이에요. 네. 저희 SBS가 보도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자료를 근거로요. 오늘 최고 방역 당국의 수장들 이렇게 만나뵀더니 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는 뭐냐면 국민 건강에 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정말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분들 진짜로 이번 생에 어마어마하게 돈 버신 거 알거든요. 근데 천당은 못 가실 거예요. 사람 목숨 갖고 끝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 나쁜 거를 다 들추고 이런 거는 저도 힘 없고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모르겠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른 나라들 근거를 다 진짜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네. 조금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랑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네.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에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부의 컨트롤 시스템은 정말로 위기 순간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각자 집안에 난 소규모 불은 각자 꺼야 돼요. 그리고 진짜 큰 불, 약자가 모여 있는 어린이나 뭐 약자 이런 사회 중요 시설 그런 데를 소방님인가요? 소방관 어쨌든 이 님들이 가서 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뭐냐면 많은 것을 드려야 돼요. 국민께. 스스로 진단하는 것, 스스로 조심하는 것 그게 부정확하더라도 당연히 군인들이 갖고 있는 총과 민간인이 갖고 있는 총은 성능이 다르겠죠. 성능 좋은 총을 다. 지금 끌수 있는 장비를 다양하게 드려야 그리고 되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해서 지금 이 모양 된 거잖아요. 네. 예? 이 모양이 됐다면 저는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이 모양 됐다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한 거잖아요.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이 모양 된 거잖아요. 위드 코로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위중증 환자가 언제부터요? 9월 말부터 그랬어요. 네. 예?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애들 증가한 거고 위중증 환자는 그 전부터 중증화율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백신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6개월 간다던 백신 효과가 석 달밖에 안 가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부터 나타났어요. 요양병원 계신 분들이 위드 코로나 하셨어요. 예? 정말 하나하나가 보면 너무너무나 화가 나요. 자기네들의 입속에 맞춰서 그것들만 하는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런 일부의 나쁜 그 어용 전문가죠. 어용 전문가. 그러니까 그 고령자분들이 다시 이제 재감염된 거 뭐 그리고 감염 다시 되시는 거 보면은 위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된 건데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 때문에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그래 위드 코로나 때문이라고 쳐요. 정말 간접적인 영향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방법이라도 해줘야죠. 그럼 다시 도로 자영업자 이런 식으로만 딱 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얼마나 또 많은 자영업자와 그와 속한 약자들이 생을 마감해야 아니야 생을 마감하지 마세요.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요. 퇴. 여기 금방 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반가운 소식은 네. 제가 어제 했지만 오미크론에 대해서 공포감을 조장하는 게 미국과 영국이에요. 오. 오미크론 한다 그래요? 지금 뭐 다시 셧다운하고 네. 난리 났던데. 좋아요. 예. 셧다운하고 근데 그거야 미국 사정이죠. 사실 네. 미국 셧다운 하라고 하세요. 네. 자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우세종제 제일 먼저였죠. 지금 3일 전인가요? 남아공 보건국 저기가 닥터 조 팔란이에요. 인터뷰를 제가 어제 8뉴스 SBS 8시 뉴스에서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오미크론 출현 전에
입원율 19%였어요.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등장 이후 입원율 1.7%입니다. 오히려 확 낮아졌어요. 중증화율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입원한 사람들도 대부분 아주 fairly mild라고 합니다. fairly mild라고 썼어요. 전 영어 잘 못하지만 그게 대충 뭐냐면 아주 마일드하구나 이런 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포를 가질 수는 없겠죠. 근데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오미크론이 전파력 센 데서 약해졌느냐?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남아공의 어쨌든 백신 접종률과 그 전에 자연 감염 이것이 일단은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뭐 밝혀졌지만 제가 오늘 8시 뉴스에서 할 건데 항체는 사라져요. 오미크론에 대한 상처는 없어요. 2차 접종 맞은 사람이. 근데 보니까 세포 면역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90%가 보존돼요. 그러니까 세포 면역이 90% 보존되면 걸린 사람의 90%는 오미크론 크게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2차 접종을 80% 90% 달성한 우리나라는 실은 지금 현재 데이터로서 오미크론 공포에 떨 이유가 있나요? 많이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걸리는 건 그러니까 뭐냐 이게 네. 걸리는 건 걸릴 수 있어요. 네. 근데 걸려도 90% 세포 면역이라는 게 뭐냐면 항체 면역이 아예 못 들어오게 해요. 네. 세포 면역은 들어온 놈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는 거야. 음. 들어와도 이겨낼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막 심하게 안 앓고 잘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면역. 예. 그게 90%가 보존되니까 백신 접종률이 높거나 자연 감염이 많이 된 나라는 오미크론을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남아공의 데이터도 말씀드렸지만 19%에서 1.7% 10분의 1보다 더 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전파를 센 건 맞아요. 미국 18일 만에 우세종으로 바뀌었죠. 네. 우리나라도 더 빨리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봤어요. 미국 막 공포해가지고 하는데 미국 봤어요. 확진자 수는 느는데 사망자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오히려 줄었어요. 오미크론 등장 이후. 영국도. 확진자는 늘어도.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그렇게 공포감을 오미크론에서 공포감을 줘? 물론 오미크론은 경계될 그 아직 무슨 몰라서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백신을 갖고 있고 백신 최대 판매국입니다. 영국은 검사 장비 세계 최대 판매국입니다. 돈 벌려고 분위기 몰아가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돈 몰라요. 저는 거기까지 돈 네. 아니 뭐 그런 과학적인 저기가 있으니까 맞는데 네.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막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는 게 왜냐면 오미크론은 아직 대부분이 지금 제가 네이처 논문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미크론에 대한 부스터샷의 논쟁 3차 접종이 진짜로 맞느냐? 논쟁이에요.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네. 그런데 맨날 미국 뉴스나 영국 뉴스 보면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야. 저희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3차 접종을 하는 것은 오미크론이 아니라 델타의 2차 접종 효과가 너무 떨어지니까 특히 60세 이상에서 이것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차 접종을 해야 됩니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올겨울 일단 나야 되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미크론 아직 들어오지도 네. 않았는데 벌써부터 우리도 미국 따라가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사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국내 최고 전문가도 아예 3차 접종이라는 개념을 동의하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전 미국 백신 접종 자문위원 위원장을 인터뷰했지만 네. 이분이 3차 접종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특히 전문층에서. 네? 미국도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미국도 이상하게 논란이 있는 분들의 이 발언은 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아무튼 우리가 백신 접종 부추긴 놈이잖아요. 백신 접종 부추긴 놈도 뭐냐면 네. 부추기려면 과학적으로 부추겨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현대의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이 근거 수준이 낮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그거는 뭐 차차기로 예를 들면 그렇게 해가지고 선천적 해가지고 그런 게 우리 자영업자들의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라도 이어지면 차라리 맞아야지. 그냥 하겠어요. 이거는 뭐 백신은 백신대로 알아서 맞고. 근거도 별로 없는데 오미크론 때 맞아라 하고 자영업자들은 다 일단 영업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정말 저는 막 어쩔 때는 이거 떠나야 돼. 이거 제가 이제 뭐 이성을 잃을 때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제가 보도를 해야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견뎌서 어쨌든 뭐 해서 뭐 보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이를테면 전파력은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했던 것보다 더 빠르더라. 실제 나타나는 것은. 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49명이 늘었죠. 네. 그리고 감염 역학고리가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더 빨리 올 겁니다. 그러겠네요. 오미크론. 네. 그럼 근데 이제 항상 변이는 뭐 어떠냐면 네. 근데 근데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80-90%가 되는 상황에서 현재 데이터로는 우리가 과도하게 저기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뭐냐면 바이러스는 어떤 나라에 어떤 종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굳이 오미크론은 퍼뜨릴 이유는 없겠죠. 네. 네? 그리고 저는 뭐냐면 오미크론이 괜찮다는 메시지가 드리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지금 못 드리겠는 이유가 지금 우리는 델타가 문제니까. 네? 괜히 델타가 덮어져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더 많이 돌아가시고 그것이 또 고스란히 자영업자들 영업시간 제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또 이어질까봐 그런데 네. 아무튼 지금 나오는 오미크론의 효과는 그러니까 공포는 지금 제가 보기엔 공포스럽다. 아직 얘의 모르니까. 공포는 전파력이 생각과 아직 모른다는 것뿐이다. 네. 그 다음에 얘를 막는 게 부스터샷이라고 제약회사와 미국 CDC 앤서니 파우치도 주장하시지만 네. 국내 최고 전문가들은 고개를 모르겠다. 갸우뚱거립니다. 물론 3차 접종에 동의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델타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올겨울을 나기 위해서 네. 그 권해드리는 거고 이유가 똑같이 3차 접종을 권장하는데 이유는 다르다. 이유는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 부스터샷을 맞으면서 델타를 좀 막아보자라는 개념으로 맞지만 오미크론이라는 놈이 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막아질까라는 거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네. 중앙일보에서 모더나가 부스터샷 접종 시 오미크론 중화항체 최대 83배 증가한다. 네. 이런 기사 그렇죠. 냈더라고요. 이게 모더나 CEO가 얘기한 거죠. 예. 정확하게 11월 30일 날 다시 지금 20일이니까 11월 30일이면 21일 전이겠네요. 네. 그때 모더나 CEO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83배? 네. 아니요. 지금 이거는 83배 최고 83배는 지금 얘기한 거고요. 지금 얘기한 거고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백신으로는 오미크론 막지 못해. 별도의 오미크론용 부스터샷 개발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맞아. 1년 뒤에 한다 그랬잖아. 내년 초라도 네. 하겠다고. 그게 11월 30일 날 얘기한 거예요. 근데 21일 만에 이렇게 바꿨어요. 개발 안 하나? 이게 과학이에요? 이거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이것도 실험한 중화항체만 거래요? 갖고 그런 거예요. 중화항체를 공개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발표를 한 거예요. 네? 남아공의 어떤 뭐 이스라엘의 어떤 데이터를 갖고 그러면 이걸 무슨 수로 처음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충실히 믿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댓글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댓글인데 네. 있죠. 아예 링겔로 꽂고 살라고 하시지 하는 거였어요. 백신을? 예.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제는 뭐냐면 모더나 CEO, 파이자 CEO의 말을 정말 이렇게 그냥 하는 대로 발표한 대로 네.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기사화하는 게 맞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정말로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난 1년 반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구마구 그대로 기사화가 되죠. 그러니까 화이자랑 모더나랑 비교하는 게 많은데 모더나가 심근경색이 더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다. 뭐 이런 기사 뜨니까 화이자 쪽으로 막 쏠리잖아요. 부스터가. 그럴 때 또 보면 모더나가 뭐가 더 좋다. 막 이런 기사 또 나오고 네. 이게 그때마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뭐 무슨 기사가 뭐가 맞는지를 잘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 백신에 대해서 아예 그냥 그 제 단톡방 백신학회 분들하고 물어봐요. 근데 지금은 중화항체만 갖고 어떤 면역력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개념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중화항체만 갖고 얘기했는데 서울대 오명돈 감염내과 네.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중화항체는 면역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중화항체는 지금 면역의 일부분일 네, 뿐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도 계속 중화항체만 갖고 몇 배 하는 걸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그냥 여과 없이 이것이야말로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되고 있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여과 없이 보도를 해왔던 기자로서 네. 이제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그대로 못 하겠는데 아무튼
60세 이상의 특히 적어도 50세 이상의 3차 접종은 뭐 올겨울은 일단은 예. 네. 이것 말고는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말고는 이게 최선책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서 그 이유로 저는 하는 뭐 말씀드리는데 아니 근데 지금 안 맞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제? 강압적으로 뭐 3개월 안에 안 맞고 백신 패스 안 만들어지면 아예 뭐 못 백신 패스의 돌아다니죠. 유효 기간은 6개월입니다. 2차 접종에서.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되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백화점 장도 못 보게 가게 그렇죠. 하고 하는데 뭘 네. 판단 여부에 뭐 그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맞아야지 생활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부분 내가 진짜 입장 바꿔서 내가 이 입장이 됐으면 어떨까 정말 멘붕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임신부들 있잖아요. 백신 뭐 병원에서 안 맞는 게 좋지 않을까요? 권고를 해서 안 맞은 임산부들이 확진이 돼가지고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병원을 못 갔어요. 그렇죠. 네, 구급조에서 나오는 산모도 있으셨고 얼마나 이거 트라우마로 진짜 평생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진짜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도 음. 대책을 내놨죠. 코로나 확산,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된 산모의 네. 분만실을 별도로 마련하라고. 네. 예, 참. 어우. 저는 이 일련의 현상들이 네.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저는 전쟁을 못 경험해봤습니다만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전쟁 장면이 그냥 떠올라요. 네. 물론 지금은 그때는 판잣집이고 뭐 막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증량하지만 네. 그때와 달리 지금 막 빌딩들 있고 다 옷 입고 잘 먹긴 하지만 네. 다를 게 상황은 없다. 길거리에서 음. 임신부가 애를 낳아야 되고 음. 띡띡띡 코로나에 걸리면 아무도 가족들 접근하지 못하고 하고 음. 투석 제가 금요일날 보도해드렸지만 투석 환자가 바닥에서 투석을 해야 되는 이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네. 이게 전쟁 지금 현재 같다. 대한민국 상황이라는 건가 뭐 지금 그렇습니다. 전쟁임 상황이죠. 네. 근데 뭐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만든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실은 당장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좀 옳게 온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확진된 임산부들 만삭의 임산부들 너무 네. 공포스러우실 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무사히 다 출산을 네.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다 네. 싶더라고요. 네.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 났으면 아마 큰일 날 끔찍하죠. 뻔했어요. 예. 끔찍한. 이거는 아마 뭐 관련 학회에서도 대책을 뭐 어쨌든 하려고 그냥 어쨌든 지금 상황은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병원이 위드 코로나가 돼야 돼요. 아니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막 심도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심층 취재를 제가 국가가 과연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젊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치매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저의 인생 자체를 돌아보게 되는데 큰일 났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 나는 절대로 오래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취재하면서.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네. 그리고 대안이 안 보여요. 대안이 진짜 그나마 없어요. 이제 어쨌든 국가가 그래도 그 책임제로 그분이 진단받은 분들이 잠깐 와서 봐주시는 동안에 그래도 가족들이 숨을 쉬어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가 딱 뭐 호흡기를 딱 꽂아주는 숨을 쉬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지금이 이게 불필요하다 아무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지금 하는 걸로는 아예 그러니까 숨 쉬는 공간을 주시긴 하는 건데 아예 택도 없다. 그럼 대안이 있을까? 이게 이 치매와 환자와 같이 하는 게 우리의 삶으로 그냥 이게 자리매김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왜 그런 지원하는 분들 그리고 이런 돌봐주시는 기관 더 늘리고 이렇게 해도 그럼 역부족이에요? 무한대. 역부족. 그럼 우리 젊은이들 딴 일 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우리 이제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젊은 분들은 전부 다 거기에 매달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같이 살아가고 어떻게 그들끼리 삶을 살아가는 거를 방안을 마련해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를 보면 네. 지금 모든 병원이 코로나 보는 환자들이 다 탈진 번아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번아웃이에요. 그리고 중환자를 보는 환자분들은 더 번아웃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증 환자를 보는 분들은 다 지원자가 없어요. 지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다는 아닙니다만 그분들에게 경제적으로라도 어떻게 보상을 해드려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이 다는 아닙니다만 이게.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네. 저 무릎 아픈 사람도 코로나 걸리면 그쪽, 배 아픈 사람도 코로나 걸리면 그쪽, 그리고 코로나가 다 나았는데도 그쪽, 완벽하게 나아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무릎이 너무 아파서 수술 받아야 되는 코로나 환자는 무릎 아픈 사람들이 알아서 잘 컨트롤하고 그쪽에서 감염 더 이상 안 되게 이런 일련의 그래. 코로나에 대한 일련의 해야 코로나의 부담도 전반의 의료진에 나눠. 지금 뭐냐면 모든 사람이 환자라면 코로나에 걸리면 다 그쪽으로 그렇죠. 몰리잖아요. 이제는 병원이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자체로 솔직히 그건 말씀드리면 좀 무섭고 겁나서 아직 네, 못 병원에서 하는 건가요? 저항감이 네. 워낙 심해요. 네. 싫다. 그러다가 또 그것도 또 원인이 있어요. 코로나 처음에 작년에 했다고 셧다운 시켰잖아요. 제 대표적인 게 은평성모병원을 문 닫게 한 겁니다. 그게 주는 의료 정말 은평성모병원을 문 닫게 했던 장본인들 정말 병원 위드 코로나의 가장 큰 적은 거기에. 전부 다들 그 말씀하세요. 니네 어떻게 했냐? 은평성모병원 완장 차고 들어와서 은평성모병원의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전문의들 얼마나 많아요. 학문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정말 별 볼 일 없는 놈이 완장 차고 들어와서 문 닫으세요. 이렇게 했대요. 네. 네? 그거를 정말로 저한테 피를 토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평성모병원. 아니 병원이 문을 닫는다는 건 무슨 개념이죠? 아예 코호트 격리를 시켜. 은평성모병원이라는 우리나라의 대학 그 굴지의 대학병원을 셧다운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는 감염내과 교수님들이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그럼 안에 있는 환자들은 거기 갇혀 있고? 네, 대부분 다른 병원으로 하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 가고? 그 병원장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럼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겠다. 우리로 보냐. 이걸 뭐 하는 거냐. 이 인력들을. 그 트라우마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이 아예 문을 닫는다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 병원의 위드 코로나는 그때 당시 성모병원을 셧다운 시켰던 사람들의 책임이 지금까지.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지금도 그 말씀하셔요. 1년이 훨씬 넘게 지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완장 차가지고 이게 무슨 영화에서 보는 무슨 어디 완장 차는 게 중국이나 뭐 나치 시대의 그런 영화에서 독재 국가에서 완장 차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따지면 정말 나쁜 놈들 많은데 나쁜 놈들 있는데 진짜 나쁜 놈들은 여전히 나쁜 짓을 한다는 게 문제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암 환자, 뇌졸중 환자, 심장병 환자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환자는 계속 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뽀얀거탑에서도 선배님하고 조금만 얘기해봐도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방법들이 또 있을 거고. 그게 지금 시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일단은 네. 뭐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직 제 생각을 발도 못 댔어요? 네, 제 생각을 저는 이제 뭐냐면 제 이 생각이 병원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수님의 적이었어요. 예. 대한의사협회 국민생활건강보험위원회 위원장이신 다른 교수님의 대한의사협회,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의 생각이었어요. 예를 들면 대한의사협회가 공개적으로 네.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 대한의사협회에서 감투를 쓰고 계신 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저도 그때 그 PT를 보면서 맞다. 공감돼서.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 예를 들면 특보로 있는 그런 전문가 중에는 위드 코로나를 미친 짓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평생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자영업자는 그냥 다. 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미쳐버려요.
가족 중에 자영업 네. 하시는 분 없나 없나 봐요. 봐죠. 어떻게 없나 보죠. 모르시지? 그냥 자기는 아주 코로나가 이렇게 코로나로 막 사회 위축되고 막 거리두기 하고 자기가 여기저기서 해서 불려 나가서 돈 많이 버셨어요 실제로. 네. 예, 여기저기 하시면서 코로나 예, 특수를 누리셨네. 코로나 특수를 누린 분이거든요. 자, 정말 우리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는 게 네. 이거 저만 근데 저도 뭐냐면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자영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하소연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거는 잘 예리하게 전략을 하지 않으시면 그냥 또 당해요. 그런 자들한테. 네. 예? 근거 없이 정말 근거 없이 가자고요. 근거 있게 해서 정말 근거를 모아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정말 이걸 잘 어쨌든 막아야 되니까 네. 그래 보자라는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다시 한번 바짝 긴장을 해서 한번 돌려놔보죠. 뭐 상황을 좀 더 좋게. 네. 우리가 해야지 어떻게 누가 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저는 이 방송에서 처음 써보는 건데 존버 하십시오 정말. 존버? 존버는 나쁜 말이에요. 이 비속어죠. 비속어예요. 요즘 많이 써요. 그렇죠? 열심히 이런 버텨보자고요. 진짜. 비속어까지 쓰면서 이거 아니 근데 존버해서 이제 좀 겨우 존버했는데 다시 존버하네. 그렇죠. 어떡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정말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솔직히 말하면 조동찬 백신 2번 맞으면 일상 회복할 수 있다고 수도 없이 했죠. 저 사과해야 돼요. 참 가짜 뉴스 퍼뜨렸죠. 네? 그러니까 저는 백신 접종은 부추긴 놈. 아무 근거 없이. 요 댓글에 저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 반성 없이 3차 접종이면 다 마치 모두의 끝날처럼 부추기고 있어요. 그놈들이. 그 녀석들이. 참 어쩌면 그렇게 뻔뻔할수록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우리 너무 겸손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겸손하지 말자고요. 우리도 뻔뻔하게 나쁜 놈은 나쁜 놈이라고 하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정말로 누가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비과학적으로 근거 없이 힘들게 하는지 콕 집어서 얘기하고 아니 선배님 9시까지 하는 건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1월? 이거 봐서는 이거 봐야 돼. 내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일 수요일이는데 내일이 발표하나? 만약 폭이 줄어든다면 근데 위중증 환자가 더 줄긴 해야 돼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아니라 그때 그 자식들은 한 번으로 안 할 것 같아. 그 자식들은 확진자 이것도 계속 협박하고 공포감 조성하고 정말 나쁜 놈들은 나쁜 놈이에요. 영원히 나쁜 놈들이에요. 예. 그리고 한 번 더 갈 것 같죠. 근데 일단 이번 주 수요일 날 보자고요. 수요일 날 봐서 네. 금요일까지 막 하고 다음 주 또 수요일이 한 번은 더 갈 것 같긴 한데 줄어들면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왠지 그 구정 때까지 막 연장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때도 막 명절 꼈을 때 계속 연장했잖아. 만약 구정 때까지 연장이 된다면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 전에 끝나지가 않으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가 끝나지 않으면 구정이 지나서도 그 타이밍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명분이 주어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다음부터는 오미크론이 올 거니까 확진자 중심으로 더 늘어날 테니까. 그리고 아무튼 우리 모르겠다. 저라도 계속 확진자 수가 아닌 위중증 환자, 사망자 중심으로 가고 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에 우리 국민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 다른 나라 우리가 지금 힘든 건 맞지만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영국, 프랑스랑 비교해서 어떤 그 과장급 공무원이 지 SNS에 막 짓거리는 대로 우리 국민, 영국과 프랑스 국민에 비해서 이렇게 무시당할 이유 전혀 없고요. 그 과장급 공무원이 짓거리는 대로 우리 의료진들 프랑스와 영국에 비해서 무시당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네. 비교하면 우리는 완전 훌륭합니다. 비교하면 그냥 우리 문제가 우리의 문제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낫지만 우리 문제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함부로 영국, 프랑스랑 비교해서 대한민국을 욕하지 마십시오. 정말
정말 나쁜 공무원님들, 나쁜 교수들 일부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 티어 오늘도 뭐 화를 많이 냈죠? 요 전에 회의 다녀오셨을 때 거기서 화를 많이 내시고 네. 방송 오셨다 해서 네. 오늘 거기서 다 풀고 오셔서 오늘 좀 유순한 방송 하시려나 잠깐 예측해봤는데 예측이 빗나갔네요. 예, 거기서는 뭐냐면 다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 예를 들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우리 언론도 신경 쓰는 걸 왜 당신들은 신경 안 쓰시냐 이런 얘기를 주로 했고 자영업자 얘기는 또 이해를 못했다가 지금 막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저를 막 잘하셨습니다. 되게 슬프게 했던 네. 정말 저를 아무것 금요일 날 집에 가서 제가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아예 손을 놨거든요. 울었어요? 아니 그냥 그 메일을 보는 순간 그냥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저를 꼼짝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려칩시다 이렇게 그럴 힘도 없고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다 저기 뭐야 완전 자괴감 느꼈어요. 저. 진짜 다 방역 수치 어겨버릴까? 자동 온 국민이 함께. 아니, 그러지는 말고요. 우리 그런 식으로 이기지 말고 그렇죠. 코로나를 죽여 없애서 이기자고. 그러니까요. 자, tier.sbs.co.kr로 메일 보내주시면 답변해드리고요. 주변에 계신 부모님, 어르신들 확진 안 되게 좀 잘 관리하시고 우리 자영업자들 조금만 정말 늘 했던 얘기지만 잘 버티시고 네, 정말 네. 정말 잘 버텨주세요.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서 네. 코로나 물리치는데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진짜 제가 세게 한번 반대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무자비한 그때 좀 무자비한. 반대 좀 해주세요. 정말 자괴감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예. 참고로 제 남동생도 자영업자거든요. 맨날 카톡 와요. 힘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